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페이지 레이아웃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법이죠.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빠른 시간에 빨리 한번 리뷰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A반만 진도가 좀 빠르고 나머지 반들이 좀 늦어서 한 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한 주가 4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기 좀 힘들어서 그럽니다. 뭐 A반한테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뭐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천천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 강의하는 내용은 이미 배웠던 사항들입니다. 옆에 툴을 올리고서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편하게 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법을 주로 설명을 했죠. 페이지 레이아웃이 무슨 작업을 하는 툴인지는 알죠? 부품을 배치하고 배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페이지 로직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넷리스트로 출력을 하고 그 넷리스트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그 페이지 레이아웃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환경 설명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화면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화면 구성은 유사하고 뭐 조금 용어만 틀리게 나올 겁니다. 물론 툴바는 작업하는 내용이 틀리니까 틀리겠죠.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인 뭐 이런 거, 뭐 여기 이런 거 다 동일합니다. 앞에서 로직을 제대로 했으면, 아니 조금만 봤으면 대충 감 잡힙니다. 단지 특이한 점은 여기 표시는 이 그림이 좀 다르죠. 여기는 레이아웃 데이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뷰 스타트라는 파일을 열은 거거든요. 파일에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는 층이 구분이 안 되죠. 뭐 계층 설계라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회로들 겹쳐놓고 보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나타난 이 그림은 그림을 여러 개 겹쳐놓은 겁니다. PCB가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해서 1층, 2층, 3층, 4층 나누게 되죠. 그거를 투명한 유리판에 놓은 것 같이 쭉 관통해서 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한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사실들 맞습니다. 앞에 설명과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특이한 사항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없다는 거죠. 앞에 로직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좀 많이 했으니까 통과. 메뉴도 복잡합니다.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페이지 스택, 디자인 룰, 레이어 데피니션, 디스플레이 컬러. 컬러가 또 나오네. 또 PCB 데칼 에디터 이런 거. 좀 이따가는 이제 디스퍼스 컴포넌트 오늘은 쓰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주로 뭐 이거 할 것 같아요. 이것들 지금 여기 앞에 체크했던 것들 있죠. 이런 걸 주로 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뭐 원래 강의랑 똑같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사항들을 주로 처리하고요. 우리가 접하는 건 이겁니다. 나머지 메뉴는 필요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한다면 나중에 뭐 여기 크리에이트 PDF 파일도 나오고요. 또 툴의 넷리스트 추출이 말고 캠 파일. 예, 캠 있죠, 캠. 이런 작업들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또 다른 출력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메뉴 설명들은 쭉 나오고 알죠? 되게 많은 거 하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다 읽어주기 바라진 않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툴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고 첫 시간에 이것까지 들어가긴 조금 그래서 그래요. 통과. 디멘전 툴바는 어떤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그 사이즈 측정한 걸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안 할 겁니다. 아마 레이아웃 후반부 쪽에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들어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사용하는 모듈리스 커맨드 알죠? 모듈리스 커맨드가 뭔지요? 모드가 없이 그냥 직접 키보드를 눌러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마우스로 작업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빠릅니다. 여러분은 느리지만 전문가들은 빠르다는 거죠.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GD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설정하는 거 해본 적 있었죠? 그겁니다. 필요한 기능만 잘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다 한번 써보면 좋은데 시간 여유가 없으면 필요할 때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모듈리스 커맨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표시한 거에 한 4-5배 더 있습니다. 책에 빠진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책에 이거보다 적어도 3-4배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기 S 커맨드 많이 사용이 됩니다. S 서칭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위치로 찾아갈 때 부품을 찾을 때 주로 사용을 하죠. S 뒤에 부품명을 쓰게 되면 그 부품을 찾아주고 좌표값 X축과 Y축의 값을 입력하면은 바로 그 좌표값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줍니다. 알고 있죠? 오케이.
레이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페이지 레이아웃 에디터에서는 여러 가지 각 층에 그려진 걸 관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겹쳐놓고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그리다 2층 갈수록 2층, 3층, 4층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1층, 2층 그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1, L2, L3 이렇게 치면 레이어 1번, 2번, 3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L보다는 Z 명령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모듈리스 커맨드가 있다는 거 알고요.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Z 명령 더 많죠. Z1, Z2, ZT, ZB 이렇게 하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알죠? 다 ZZ 하면 전체가 다 나타납니다. ZA에도 나오고요. Z 별표에도 나오고요. ZZ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기능이지만 편하게 쓰라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기에는 좀 이를 거고요. 그렇죠? 일단 ZZ, Z1, 2, 3, 4 요것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모듈리스 커맨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필요한 거 잘 골라 사용하기 바랍니다. 몰라요. 설명해도 귀찮아요. 너무 많아서. 책에서 일부 가져온 겁니다. 책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숨겨진 게 많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익히는 겁니다. 미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쇼커키 알죠? 쇼커키 뭐죠? 컨트롤키나 얼터키랑 같이 조합해서 쓰는 키들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메뉴상에 있는 항목들을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이건 실제로 작업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또 쓰다가 이런 기능이 나올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팝업 메뉴가 나오거나 위에 메뉴 메인 타이틀에 있는 메뉴를 쓸 때 자세히 보면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안 해도 메뉴 쓰다가 자주 쓰는 거다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이동하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로 바로 뛰는 게 낫죠. 즉 쇼커 키를 쓰는 게 더 빠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된 용어들 우리 아까 페이지 로직에서도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실제 그 초록색 판택이 그려진 내용을 다 여기 표현합니다. 그 판택이 그려진 거 보니까 테두리선 부품매가 어떤 안내선이거든요. 이런 걸 실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실크라고 얘기합니다. 실크 인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뭐였지? 디자이너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였었죠. 부품명, 부품 번호였죠. 이런 것도 다 실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품 크게 봐서 두 종류로 구분을 했었죠. SMD 타입과 TMD 타입. SMD 타입은 이렇게 표면 실장 부품에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죠. 구멍이 없습니다. 부품을 고정하는 구멍, 여기 스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품 고정홀이 없죠. 딥 타입은 이렇게 다리가 리드선이라고 합니다. 핀이라고 리드선이라고 읽는데 리드선이란 말도 쓰고 핀이란 말도 쓰고 발이란 말도 씁니다. 이거를 PC판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땜질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갖고 부품을 고정하면 이걸 스루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멍이 없이 땜질 붙이는 건 패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모양이 조금 틀려요. 이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품을 고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그걸 비하라고 합니다. 저는 스루홀 부품을 스루홀이 있고 비하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데 페이지에서는 다 비하라고 합니다. 다 비하홀이라고 얘기하죠. 부품이 꽂히든 꽂히지 않든 구멍은 다 비하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연결되는 이런 선들 있죠. 이거를 선이 결정이 되고 완성이 됐으면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트레이스. 그래서 버튼면에 있으면 버튼 트레이스, 탑면에 있으면 탑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완성되기 전에 보면 여기에 실선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 선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선으로 나오는 이건 커넥션 또는 네트란 표현을 씁니다. 연결 관계를 표시한 것 이런 의미죠. 확정되면 트레이스, 확정되기 전에는 네트나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뭐 있나? 네,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SMD 부품이 장착되는 곳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패드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멍이 뚫리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있고 여기에 구리가 도금이 되어 있죠. 여기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걸 패드라고도 하고요. 구멍이 막혀 있어서 패드, 뚫려 있어도 패드라고 합니다. 페이지에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른 툴에서는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 땅.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갖다가 적당히 배치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게 날 새는 일이죠. 예, 앞에서 설명한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놨고요. 동영상 멈춤시키고서 잠깐 멈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나가겠습니다. 파트 타입 이야기. 파트 타입이 뭐였죠? 부품명, 부품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파트 타입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내용이 일단 파트라고 되어 얘가 파트 타입입니다. 여기에 파트 타입 정보가 부품 정보가 다 들어가죠.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하고 로직에서 두 군데서 다 쓰고요. 정규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로직에서 쓰는 거는 여기 로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CA 데칼이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CA 데칼은 여기서 만들 때 파트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파트인데 파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 또 PCB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거는 PCB 데칼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데칼이라고 표시가 됐죠. 얘도 파트 타입이 있어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2D 라인은 그밖에 그림에 관련된 쓸데없는 것들인데 쓸데 있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그 파트 밑에는 데칼 로직이 있어. 데칼은 PCB 데칼, 로직은 CA 데칼이라고 한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CA 데칼 즉 로직은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하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PCB 데칼 데칼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그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죠. 오케이? 똑같은 얘기도 여러 번 하니까 짜증나 막 나는. 이거 지금 하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자꾸 반복해서 귀에 익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데칼, 파트, 로직, 2D 라인이 있다. 부품의 정보는 파트에 들어있고 파트 타입이라고도 한다. 로직에 들어가는 거는 페이지 로직에 들어가는 페이지로 쓰는 그림을 로직 또는 CA 데칼이라고 한다. PCB 그리는 PCB 그림, PCB 데칼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한다. 로직은 로직, 데칼은 레이아웃. 이름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용돼서 쓰니까 의미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다음. 툴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워낙 많죠. 작업하면 살펴봐도 됩니다. 여기 데칼 에디터 제목만 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데칼 에디터 할 때 쓰는 기능들 많구나. 이거 뭐야? 쿠폰가? 터미널, 패드 이런 말들 썼죠. 아까는 BR이며 스롤이라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쿠퍼 패드 좀 틀린다. 용도가 같다는 거고요. 2D 라인. 읽어보기 바랍니다. PCB 데칼 만들기입니다. PCB 데칼이 뭐죠? 그 라이브러리 속에 등록되는 즉 PCB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이는 그 그림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그림을 PCB 데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 설명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네임과 타입이라고 처음에 여기 보면 툴에서 PCB 데칼 에디터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림이 먼저 나옵니다. 그걸 적당히 위로 빼내고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PCB 데칼이 되는 거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네임과 타입에 의미하는 바는 이 네임이 바로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입니다. 부품 번호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밑에 타입은 부품 이름, 이거는 내가 선택한 그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마요. 아니 네임이 번호고 타입이 이름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파트 타입이 부품명입니다. 파트 타입이 부품명. 이 타입이란 마음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네임은 몰라요. 나도 헷갈리니까 알고요. 이름이 좀 통일성 없게 된 거는 통일성 없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체를 관통하면서 툴을 지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로직에서는 이렇게 쓰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거고요. 로직한 사람은 로직만 하고 레이아웃한 사람은 레이아웃만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한쪽 분야만 하는 사람은 크게 혼동될 건 없죠. 의미를 아니까. 동가. 26핀짜리 커넥터 만들어. 커넥터는 부품 중에 특이한 부품이거든요. 아무런 기능도 수행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는 단지 연결시키는 것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죠? 여기 패드 스택 또는 홀, 터미널 이런 말 썼잖아요. 여기 지정하고 사이즈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복사해 붙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옆으로 쭉 복사해서 26개를 만들었죠. 그 작업했던 겁니다. 이 부품이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이런 부품이 새로 나왔는데 개발자가 이걸 쓰겠대. 이거에 맞도록 PCB를 만들었다. 요 밑에 PCB는 아니고요. 요 검은색 요 부품만 가지고 와서 우리 PCB를 붙여줘라고 얘기했을 때 쓰는 겁니다. 여기 그물같이 나온 걸 뭐라고 그랬죠? Keep out 여경이라고 했었죠. 이게 붙게 되면 이 위에 부품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밑에는 핀이 나니까 못 쓸 때가 이런 핀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금지역을 선언해서 나중에 부품을 배치하거나 선을 긋을 때 여기를 피해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기억날 거예요.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핀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죠. 몰라요.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프팅 툴바에 터미널로 돼 있었네. 패드가 아니라 터미널을 만든 다음에 패드죠. 터미널을 합니다. 어떤 단자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대로 따라 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 하고 복사해 붙여넣었죠. 좌표값만 바뀌었었습니다. 이게 다 된 다음에는 둘을 선택을 하고 스텝 앤 리피트 작업으로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방향, 개수, 간격을 지정하면 이게 나왔었죠. 기억나죠? 뭐 하는 작업하죠? 지금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라이브러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PCB 데칼.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그림, 용어 익숙해지라고 용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이 배치된 이후에 그 터미널의 모양을 패드라고 합니다. 아까 패드 랜드 이런 얘기 했었죠. 구멍 주변 구멍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구멍을 동그랗게 뚫을 건지 네모나게 뚫을 건지 가운데 구멍을 뚫을 건지 이렇게 납작한 계란 모양을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어별로 했던 거 기억하죠? 레이어별로 맨 위는 어떤 모양, 가운데는 어떤 모양, 바닥은 어떤 모양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거 만들 때 외곽선 이거는 정규적 특성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핀이 이 터미널이 이 패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2D 라인으로 그리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었죠. 라이브러리는 2D 라인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려준다는 이유는 미리 그려놓은 건 없다는 소리죠. 라이브러리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외곽선은 2D 라인을 쓴다만 알아주면 됩니다. 도형 그리는 거 알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그리기 하잖아요. 도형의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다각형도 있죠. 예. 서클 이거 뭐죠? 레탱글 이거 폴리곤 예, 익숙해져요. 우리 저 미 국방성을 뭐라 펜타곤이죠. 펜타 뭐라 모노디 트리 테트라 펜타 오각형이잖아요. 있어요. 통과. 예, 데칼 만들기 했으면 이 그물 모양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져서 이 그물 모양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keep out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keep out 용도 알아야 되고요. 설정할 때는 범위를 잡은 다음에 딱 뜨면 바로 이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어느 레이어에다 적용할 거며 뭐를 금지할 건지를 선택해 줬던 거 기억하죠. 통과. keep out 용어는 기억해야 돼요. keep out 밖에 있으라고 나가 있어 이 소리죠. 들어오지 마 이런 소리죠. 예,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어트리뷰트를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하죠? 2D, 3D로 보고 싶어서. 3D 보고 싶으면 이거 해놔야 됩니다. 요즘 추세가 PCB 아트웍을 하게 되면 나중에 3D 모델링으로 해서 문제점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일종의 그런 게 CAE입니다. CAD,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나중에 물건은 만들었지만 여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기능적인 거 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검토하는 기능을 제시하는데 이 패즈도 좋긴 좋아요. 3D 모델링 내용이. 근데 요즘에 나온 거 보면 뭐 환상으로 나와요. 기회가 되면 우리 동영상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아니고요. 통과. 예, 영역선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추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 통과하겠습니다. 추가로 라벨 하나 추가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PCB 데칼이 완성되면 저장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장을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죠. 이거 하면 끝인가? 예, 그림만 끝입니다. 그럼 바로 불렀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그림 그렸으면 그림 불렀으면 되잖아요. 파트 타입이 없잖아요. 파트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일단은 라이브러리 등록은 되어 있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서 파일에서 종료하고 나와서요. 데카레이터 빠져나와서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여기 필터 지정하면 그 그림만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들 그림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파트 타입 정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뉴 버튼을 눌러서 파트 타입 정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아까 바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먼저 그리고 빠져나와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 타입 정보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뉴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먼저 로직 패밀리 먼저 지정합니다. 커넥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콘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프리픽스가 J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회로도를 볼 때 J라는 말이 나오면 커넥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페이지뿐만 아니라 오학계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커넥터는 J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도록 합니다. 번호의 번호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게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몰라도 될 용어는 부품 번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넥터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커넥터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일반 부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커넥터는 꼭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맞는 겁니다. 딴짓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배운 거 설명하는 거지. PCB 데칼 불러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아까 맨날 불러서 고른 다음에 원래 이게 나왔었을 겁니다. 26비 커넥터.
어사인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그럼 조금 아까 만드는 거랑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우리 커넥터 아까 연결했잖아요. 제너럴 뭐 스페셜 퍼포즈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정하면 되고, 이때 끝나고서 OK 누르는 거 아닙니다. 요 다음 탭을 단계별로 눌러주는 겁니다. 기억하죠? 예, 핀 정보 다 줘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름을 달라는 거 아니고요. 용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좀 이게 좀 짜증이 나기 좀 많죠. 26핀이었지. 마우스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정보, 부품 정보죠. 지금 우리 제너럴, PCB 데칼, 핀, 어트리뷰트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보들을 집어넣으시면 이런 정보 들어갔죠. 어느 회사 거냐, 파트 네임이 뭐냐, 어느 회사 거냐, 파트 넘버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부품을 삽니다. 가서 커넥터 24핀짜리 이렇게 하면 종류가 많다는 소리죠. 갈 때 ACM이라는 회사에 나온 MG26R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진짜로 줍니다. 아니 뭐 이게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뭐 많이 쓰는 부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파트명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추가로 요 말까지 알려주면 이건 확실히 찾아냅니다. 커넥터 리본 타입으로, 그러니까 26핀짜리 커넥터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이거 직진형, 이거 스트레이트형 이렇게 하면 또 찾아주죠. 어쨌든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커넥터다 보니까 밑에 커넥터가 하나 더 달렸네요. 옛날에 없던 건데 여기서 그 다음 탭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커넥터기 때문에 커넥터가 화면에 그려질 때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력과 익스텐션 인풋, 익스텐션 아웃풋으로 구분이 되네요. 소스가 입력이 되고 로드 내보낸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것도 지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때 요 모양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림만 보면 어디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죠. 이거 같으면 어때요? 핀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Y자 누워 있는 거 아니죠? 신호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돼 있죠. 나름대로 상징성 있게 심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커넥터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했어요. 다 됐으면 이렇게 저장해야지. 여기 있죠? Save Part Type Library. 파트 타입이 저장이 돼야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네,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여기 체크 파트 누르면 오류가 있는지 점검도 해줍니다.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요. 이름 지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누르고 또 저장해도 되니까요. 틀렸으면 틀린 메시지 보고 찾아도 됩니다. PCB 데칼 위자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지금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위자드 마법사잖아요.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동으로 PCB 데칼을 만드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아이고 핀 왜 이렇게 많어? 테두리 선도 왜 이 모양이야? 이걸 자동으로 그려준다고요. 그 정보는 데이터 시트에 이런 이거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정보들을 갖다가 이걸 그려주는 겁니다. 주로 이 부품 정보 이걸 갖다 쓰죠. 여기 보면 이걸 표로 해서 디테일하게 나타내 줍니다. 이것만 입력해서 만들어 이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볼까요 한번? 메뉴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드래프팅 툴바를 딱 클릭하게 되면 드래프팅 툴바가 나오고요. 이 중에 여기 위자드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작업이 되죠. 툴에서 PCB 데칼 에디터 선택하고 데칼 에디터가 나오면 거기서 드래프팅 툴바에서 위자드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 위자드에서 이거 왜 나오냐면 위자드에서 그릴 수 있는 것들 제시한 거거든요. 위자드에서는 이렇게 듀얼 양쪽으로 핀되어 있는 거, 보통 딥 타입들이죠. 그리고 쿼드 핀이 내면에 있는 경우, 또 그리드 타입 핀이 밑에 쫙 모든 것 쫙 다 박힌 거, 이건 볼 그리드예요. 이렇게 막 박힌 경우, 또 이렇게 동그란 형태 이거 보면 이게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칼을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좋다는 소리죠. 좋다는 소리. 근데 이 용어도 알고 있어야 돼. 쿼드는 사람. 쿼드 코어 알잖아. CPU 샀는데 성능 좋은 거 코어가 4개 들어있는 쿼드 코어, 8개 쓰면 옥타 코어 하잖아. 헥사 코어도 나오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 기억해 주고요. 창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 OS에 띄우면 이렇게 화면이 좀 잘립니다. 이쪽 구석이.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 이거 해킹하는 방법 들어 있거든요. 그 툴을 쓰면 화면을 옆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 내 이름도 크게 찍어줄 수 있어요. 차 쓸데없는 장난도 한번 해보면 좀 시간 날 때 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용어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듀얼인지 쿼드인지 폴라인지 BGA나 PJ인지만 선택을 해주면 그게 맞는 항목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루홀 타입이나 SMD나 선택하고 핀은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오리진, 이건 나중에 설명해도 돼요. 그리고 핀수가 몇 개인지 어딨냐, 핀수, 핀 카운터 여기 있네. 28개네. 그리고 핀 피치 간격은 50으로 하고, 핀의 번호는 여기가 1번으로 할 건지 여기가 1번으로 할 건지, 순서는 이렇게 돌 건지 번호 순서가 이렇게 돌 건지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CCW라고 되어 있죠. CCW 여기 적혀 있네.
시계 반대 방향. 클락와이즈는 시계 방향. 요 용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밖에 밑에 보면 핀 1 쉐이프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핀의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왔습니다. 레탱글하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보통 그렇게 만들죠. 오발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그 사항들 이거 보고 참 집어넣어서 했던 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그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쭉 설정하고서 눌러주면 됩니다. 뒷면에 위자드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는 플레이스먼트 아웃라인입니다. 아까 그 실크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그 실크 찍을 거냐 말 찍으냐 합니다. 부품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아웃라인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다 되고 다시 돌아와서 OK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도 추가로 저장을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이게 나타나요. 이게 진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요 이름만 이렇게 옆으로 빼주면 돼요. 요거 빼주고 위로 올리고 그럼 끝입니다.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품을 요거 이제 데칼 타입이라고 그래요. 데칼 타입. 그걸 갖다가 이게 지금 외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핀이 몇 개죠? 28개네. 그런 경우 이걸 SO28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몰 아웃라인, 외형이 작은 28핀짜리 부품 이런 소리입니다. 기회 되면 우리 부품명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졸업하고 나서 합시다. 아니면 2학기 때 할까? 한번 기억했다가 궁금할 때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인터넷 검색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 누가 외워요? 이 많은 걸. 많아요. 종류 되게 많아요. 이름별로 한 10개씩 해갖고 한 50개 100개 될걸요. 그리고 취수가 좀 통일이 안 된 게 몇 가, 뭐 이게 유럽식, 미국식, 우리나라식 미터법 쓴 거 뭐 있어요. 몇 개 나눠져요. 나중에 봅시다. PCB 데칼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 PCB 데칼만 존재하죠? 나머지는 안 만들었을 때 그거죠. 파트 타입 안 만들었을 때죠. 파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중요한 건 파트 타입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페이지 로직이나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방식을 더하라고 두개 깔았던 거 기억하죠? 안 했죠?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학생들이니까. 저거는 솔직히 이제 수업하다가 진도 차이가 안 나갈 때 진도가 빠른 반 애들 연습시키라고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시간 날 때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쿠퍼를 이용한 데칼 만들기가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데칼은 아까 같이 그린 도형으로 만들어 주는데 쿠퍼 구리 도금되어 있는 걸 쿠퍼라고 하거든요. 구리 도금된 파는 영역 그거 하는 과정을 여기다 맛보기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폰용 키패드. 근데 요즘에 터치를 쓰니까 이거 요즘에 설계 안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스위치 용도로 씁니다. 스위치 할 때 이거 기능 쓰거든요. 그래서 키패드용이다라는 것만 알고요. 쿠퍼만 가지고도 이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하는지는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막 넘어갈게요. 뭐냐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터미널 배치한 다음에 선을 긋고 선을 잡아 당겨서 어떻게 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그란 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그리는 거예요. 말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풀 아크라는 말 썼고요. 중요한 거 풀 아크라는 게 이렇게 동그란 호로 아크라고 하는구나. 이거 만들 때 이렇게 선을 해서 잡아당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형 그리기 아크라는 게 없어요. 선을 그리고 잡아당겨야지 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렇게 두 개 하나 그리고 또 한 다음에 얘를 또 잡아당겨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영상으로 보면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업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또 다음 페이지. 이걸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터미널을 배치합니다. 구멍을 뚫어준다는 거죠. 용도는 모르겠고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썼어요. 설명에서는. 의미는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서로 독립되게 해놓고서 여기서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뭔가 이렇게 도체를 배치하면 전기가 통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이 키보드나 고무로 된 버튼들이 노래방 가면 누르는 그 리모컨 고무로 돼 있죠. 그걸 라바라고 그래. 라바가 고무인데 뭐 그걸 누르게 되면 밑에 고무판 밑에 전기가 통하는 알루미늄이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눌리면 이런 데 위에 딱 눌려지게 되면은 지금 봤듯이 이 둘이 딱 붙어버려요. 그럼 전기가 디리릭 통하게 되죠. 그게 스위치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노래방 가면 한번 까봐요.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옛날 피처폰 있죠. 집에 그 버리들
잊어버리고 있던 거 농 밑에서 나오면 한번 까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몰라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패드 스택인데 모양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터미널 만들 때 했던 거거든요. 설정해 주는 거예요. 각 레이어별로 무슨 이름이 어떤 모양을 나올지를 지정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소시에이트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다 보면 개체 묶기라고 있죠. 여기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게 편집할 때마다 따로따로 놀아 난 붙여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럴 때 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묶기 합치기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소시에이트가 그겁니다. 이것 따로 동그라미 따로 있는데 이러다 보면 편집하다 보면 얘만 날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하나로 뭉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소시에이트 선택하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소시에이트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면 됩니다. 풀 때는 어소시에이트 누르면 되죠. 요거까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 세이브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눌러버려도 됩니다. 지금 패드 키패드용 만든 거 쿠퍼 이용한 키패드 만들기 같은 경우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취소해버려도 되고요. 예스 누르게 되면 나오는데 특별히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세이브 시켜버려요. 아니 세이브 에즈 눌러버려요.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경고 나올 거고요. 아까 커넥터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 커넥터는 핀이 있잖아. 얘는 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커넥터 핀을 지정해 주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지금 키패드용 이거는 아무 핀도 없어요. 모양만 올라가는 거라 이 파트 타입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랍을 불러 쓴다고 해요. 여기 나와도 그냥 바로 저장 눌러도 된다는 겁니다. 이름은 키패드 3mm, 6mm로 해줬어요. 말이 좀 빠르죠. 어차피 여러분 신경 써서 들을 텐데 뭐 놓쳤으면 뒤로 가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여기 딱 누르면 이렇게 둘이 붙어서 전기가 통한다고 지리리릭. 오케이. 데카레이터 빠져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PCB 설계용에서 특히 패즈 레이아웃에서 사용된 데칼 만들기는 모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 작업할 때 환경들 있잖아.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가 저장된 파일을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엮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직접 얼굴 보고 설명을 할 거고요. 못 보게 된다면 다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파일 이름은 기억합시다. 환경 파일. 오케이.